네, 오늘부터 시작되는 후보자 등록과 함께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레이스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오는 토요일 장외 집회를 예고한 민주당은 정부 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전국의 이슈를 짚어보기 위한 정치 큐, 오늘은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또 이상민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이크 차시면서 말씀이 잘 안 끊어져갖고 제가 또 오늘도 웃으면서 시작을 했는데 국민의힘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하실 말씀이 많아 예. 보이는데 일단은 나 전 의원 빠지고 유승민 전 의원도 불출마를 하면서 양강 구도로 재편됐습니다. 예.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구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이제 컷오프가 누가 되느냐가 문제인데, 네, 뭐 4명이 누가 된다 하더라도 양강 구도는 안철수, 김기현 뭐 이 구도는 굳어지는 거죠. 굳어지는데 네, 컷오프를 안 당하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표를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을까가 문제인데, 그러나 뭐 큰 대세는 지장 없을 양강 구도를 흔들기에는 네. 아마 역부족일 거예요. 네. 지금 나 전 의원 변수, 유승민 전 의원 네. 변수가 빠졌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누구한테 좀 더 유리해 보입니까? 구도상으로. 제가 볼 땐 윤석열 대통령 뭐 흡족하게 하는 그 분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윤심 경쟁이다. 윤심 대 윤심이다. 네. 그리고 뭐 심하게 얘기하면 윤심 재롱떨기 뭐이기 때문에 누가 더 이제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고 뭐 기라고 하고 뭐 이러지만 네. 어쨌든 윤심 대 윤심.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뭐 지금까지는 김기현 그 의원이 조금 더 윤심에 가깝게 있다고 자타 공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누가 더 대통령을 흡족하게 하는가라고 이상민 의원께서 화두를 던지셨는데 그래서일까요? 두 사람 간의 공방도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 전 대표가 불출마하게 된 과정에서 조금 반감이 생겼던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유승민 전 대표가 지금 불출마 선언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유승민 전 대표가 가졌던 그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반대 정서,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의지 이런 것들이 그 안철수하고 겹치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하고는 좀 이렇게 이 반대쪽 입장에 있는 분이시니까. 일단은 대통령께서 윤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대통령 뜻이 자기에게 있다고 이야기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뜻과 그건 반하는 거죠. 그분이 누군지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항상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윤심파리가 아니고 오히려 윤힘 보태는 후보가 되겠다. 네, 윤심파리가 아니라 윤힘 보태는 후보가 되겠다고 안철수 의원 얘기했고 그 앞에 김기현 의원은 유승민 전 의원을 거론했지만 은근히 또 안철수 의원 들으라고 한 얘기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김기현 의원이나 김기현 의원 측에서 저런 전략이 지금 그 일선의 당원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반감을 가져오고 있어요. 제가 그 지난주 이번 주 총각 그 고향 사람들을 좀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네, 고모님의 고향 사람들. 예. 경북 그쪽 사람들 안동, 영주, 뭐 영양, 봉화, 경주, 포항 뭐 이쪽 사람들을 몇 사람들을 좀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쪽 분위기는 지금 상당히 안 좋다는 거예요. 너무 윤심파리 정도가 아니라 너무 윤심을 뒤집어 쓰고 하니까 그게 반감이 좀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 경북 지역이나 영남권에는 이의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주 열성 당원들인데. 그러니까 지금 뭐 김기현 후보는 뭐 윤심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니까. 근데 억지로 안철수 후보를 반윤으로 윤 대통령하고 아주 반대되는 사람을 몰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될 수 없는 게 안철수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했지 않습니까?
후보 단일화를 하고 인수위원장을 했는데 대통령하고는 동지적 관계죠.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을 창출하는데 일종의 그 공동 그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안철수 그 저 후보가 뭐 자기는 뭐 윤심하고 같지 않다 뭐 어쩌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아무도 안 믿죠. 한 행적이 그 후보 단일화 했고 표 몰아줬고 또 인수위원장 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윤심 윤핵관이나 윤심을 파는 그 김기현 의원 쪽에서 억지로 안철수 후보를 띄내려고 하는데 또 안철수 후보는 뭐 억지로 안 떠나가려고 뭐 또 뭐 억지로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말은 안철수 후보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윤심을 파는 게 아니고 윤 대통령의 힘을 보태주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 말은 예, 그 말이 맞는데 지금 당내 분위기가 좀 묘하게 돌아가요. 네, 방금 고모님 말씀하신 안철수 의원이 말한 부분 두 자로 줄이면 윤힘이에요. 윤힘? 본인이 강조하고 있는 단어. 마침 또 공교롭게도 손가락 메모에 적혀서 주목을 받았는데 사진 화면에 띄워봐 주시고 의원님 또 의견 듣겠습니다. 윤힘이 적힌 안철수 의원의 손가락 메모입니다. 네. 손가락에도 그러니까 뭐 저렇게 많이 적어놨지. 저 얼마나 좀 우스꽝스러워요. 지금 그래도 집권 여당의 당 대표를 나선다는 분들이 나는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부족한 점을 어떻게 메꾸고 나라 운영하는데 국민의힘의 리더십은 어떻게 발휘할 것이고 정치 개혁은 어떻게 할 것이고 상대당인 그 민주당과의 그런 협업 파트너십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전반적인 좀 굵직굵직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네. 윤심, 윤임 뭐 이거 하는 거 보면 너무 참 조잡스러워요. 그리고 좀 이렇게 그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그 국민의힘이 한번 탈바꿈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좋은 행사여야 되는데 네. 오히려 지금 그걸 판을 다 뒤엎고 윤심 논란으로 그 범벅이를 하니까 참으로 매우 혼탁스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지적이 아주 맞습니다. 지적은 뭐 민주당 어른이지만은 그 지적은 맞는데 제가 봐도 우리 당이 지금 하는 꼴이 좀 한심해요. 당 대표가 되어서 내년 총선 승리를 해서 윤석열 정권을 안정적으로 그 소위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하는 이 사람들이 기껏 한다는 게 표들려고 윤심이 어떻다 또 뭐 너는 윤심이다 니는 윤심이 아니다 뭐 이렇게 뭐 누구는 친윤이다 반윤이다 이걸 가르고 앉았으니까 그걸 보는 국민들은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저 사람들 저래 갖고 무슨 다이 되겠나 이렇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이제 오늘 등록을 하니까 이때까지는 뭐 그냥 예열 과제라고 보고 네. 오늘부터라도 좀 당을 어떻게 개혁하겠다. 선거법은 어떻게 개혁해서 내년 총선 어떻게 치르겠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대통령이 제기한 중대선거구제는 난 어떻게 생각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려운데 이 어려운 경제 난국에서 우리 당은 국민들에게 어떤 것을 제시하겠다든지 뭐 이런 좀 생산적이고 좀 미래지향적이고 뭐 누가 봐도 그거 참 그럴듯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야지 오늘 후보 등록해놓고도 네. 계속 나는 윤심이다 니는 윤심 아니다 이렇게 싸우면요 저 전당대 끝나고 나도 저 당 저대로가 골치 아픕니다. 그 국민의힘의 저런 모습이 국민의힘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상대당인 저희 당한테도 악영향을 줘요. 그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도 지금 대호각성하고 지금 개과천선해야 될 그런 절박한 상황인데도 지금 국민의힘의 저런 모습 보고 안심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국민의힘이다. 똑같으니까 뭐 안심할 것까지는 없지만은 네, 다시 좀 당권 경쟁을 돌아와서 제가 좀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두 분 말씀을 너무 깊게 듣다 보니 아까 고모님께서 그럴듯한 생산적인 논의 없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또 난데없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아까 안철수 의원의 손가락 메모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또 양말
해진 양말 관련해 구설도 있었고 또 한 가지 뭐 본인들이 일축하면서 일단락은 됐지만 남진 씨 또 김연경 씨 사진 논란도 있었거든요. 이런 과정은 또 짧게 한번 그런 건 여쭤보면요. 해프닝이죠 뭐. 네, 뭐 본질적인 대선 그건 경선 뭐 기본적인 문제는 네, 아니고. 당권 경쟁은 아닙니다만. 그렇죠. 그건 뭐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고 뭐 출마하는 사람이 뭐 저 남진 김연경 같으면 지금 뭐 완전히 최고 인기 면들인데 그 뭐 사진 같이 찍고 싶겠죠. 그리고 또 네. 사진 찍으면 또 선전하고 싶겠죠. 그건 뭐 해프닝이고 다 쓸데없는 짓이고 그런다고 표가 가지도 안 하고 네. 손가락 메모 그건 아주 경제적이지 뭐 조회에다 쓰기보다 손가락에 쓰면 돈 덜 들고 그건 좋은 거지. 그러나 그것도 뭐 해프닝으로 봐야지 그게 뭐 당권 경쟁에 뭐 본질적인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비전과 포부와 어떤 리더십 문제를 가지고 예. 서로 갑 있는 그 논쟁을 벌이면 그런 정도 하면 그냥 지나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늘 그 윤심 논란, 유임 논란 뭐 써쓰고 말고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양말 구멍난 양말인가요? 뭐 그런 얘기하다가 남진 씨, 뭐 김연경 선수 뭐 이러니까 네. 잘 논다, 잘 놀아 이렇게들 얘기하십니다. 의원님은 남진 씨는 잘 모르세요? 남진 씨 잘 알죠? 아, 잘 아세요? 예. 네, 남진 씨한테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예? 남진 씨한테 친분 관계를 확인해도 제가 잘 알지 되겠습니까? 뭐 남진 씨가 저를 아는 거지. 네, 워낙에 남진 씨 그러니까. 어떤 친분을 과시하는 정치인들이 있어서 한번 제가 저런 여쭤봤고요. 논쟁이 국민들을 볼 때는 한심하게 보이는 거예요. 네. 이 얘기는 요 정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제원 의원 이선으로 후퇴하는 듯한 입장 표명이 나오긴 했거든요. 이제 임명직 당직 안 맡겠다 이렇게 강조했고 전당대회 국면에서 마타도어가 난무하고 있다. 장제원 의원의 어떤 목소리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말은 그때 뭐 거룩하게 하는데 잘 신뢰들을 안 하죠 사람들이. 내 아는 국민님 열성 지지자 상당히 유식한 분인데 오늘 전화가 왔더라고. 네. 장재현 의원님 안 맡겠다 그러는데 지난번에도 자기는 뭐 빠진다 그러고 계속 또 나왔지 않냐 그러고 뭐 별로 뭐 저런 말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안 하죠. 그러니까 뭐 맞고 안 맞고 간에 네. 윤핵과이라는 사람들은 이 전당대회 국면에서는 뒤로 빠지는 게 좋습니다. 안 나타나는 게 좋습니다. 어느 이제 그 집단이고 거기서 힘 있는 또 뭐 권력자라든가 그 주변에 맴도는 사람들은 지금 이재호 고문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마이너스입니다. 저 장제원 의원에서도 제가 국민의힘에 가까운 그런 분들한테 말씀을 들은 바에 따르면 네. 굉장히 밉상이더라고요. 근데 밉상인데 뭐 옳은 소리를 했거나 옳은 처신을 해서 뭐 그런 밉상이 아니고 뭐 이렇게 뭐 호가호위하고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 흠집내고 한다, 자승자박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런 거는 장제원 의원을 비롯한 소위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돌아볼 필요 있어요. 뭐 저희 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 주변에 핵심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호가호위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류들은 결국 이재명 대표나 당도 망치게 하는 그런 자승자박하는 저 분들인데 사실은 도와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윤핵관들인데 제가 한마디 꼭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노자가 쓴 도덕경을 보면 네. 공을 세웠으면 물러날 줄 알아야 한다. 그 공을 내세워서 행세하려고 하지 말고 공을 세웠으면 물러날 줄 알아야 한다. 네. 그럼 대통령 만드는데 공 세웠으면 좀 물러날 줄도 알아야지. 예. 노자의 도덕경까지 저기 뭐 읊어주셨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자리 탐한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본인 얘기고 자리 탐한 그런 경우가 그냥 호시탐탐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그런 상황을 다른 사람들이 느끼게 했으면 귀책 사유는 본인한테 있는 겁니다. 네, 아까 두 분께서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마이너스라고 그렇습니다. 하셨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당대표 경선에 참전을 하게 됐고 또 최고위원 출사표로도 이른바 친 이준석계인 김용태 전 최고위원 또 허은하 의원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를테면 이준석의 영향력이 또 시험대에 오른 건데 이준석 전 대표 그 뭐 당에 흥행하는 데는 뭐 도움이 될는지 모르지만은 뭐
대세에 큰 영향 없습니다. 지금 흥행에는 도움이 된다. 이준석 대표가 나와갖고 뭐 될 일이 있겠습니까? 싸울 때가 있고 뭐 나설 때가 있고 네. 물러날 때가 있는데요. 이준석 전 당대표는 지난번 국민의힘에서 불법적으로 비합법적으로 당 대표를 놓치려고 할 때 네. 그때 맞서서 대항해야 해서 바로잡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뭐 뒤로 어차피 쫓김을 당할지언정 네. 그때 강하게 본인의 이미 그런 것을 구축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유야무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뒤늦게 나와서 갑자기 전당대회에 대리인을 내세워서 뭐 한다. 글쎄 그게 곱게 보일까? 맞습니다. 이게 당당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윤핵관이 설쳐서 손해 보듯이 젊은 분들이 나오는 건 좋죠. 뭐 대표를 나오든 최고나 좋은데 네. 그 뒤에 이준석이 있다 그래갖고는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네. 특히나 또 사전을 좀 찾아봤는데 간제비, 하고제비를 정리해야 된다고 이제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간제비는 뜻만 들이고 간을 보는 사람, 하고제비 무슨 일이든 하려고 덤비는 사람 이런 뜻이더라고요. 예. 네. 일단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변수는 별로 없을 거라고 하셨는데 의원님은 생각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정치인이 나설 때가 있고 물러설 때가 있는데 네. 그 때를 지난번 놓쳤고 그 뒤에 뭐 어떤 명분을 내서서 한다고 해도 본인도 아니고 대리인을 하는 그 모습은 썩 그렇게 당당해 보이지가 않아요. 젊은 사람의 패기도 볼 수가 없고 네. 그야말로 간제비라고 하고 하는데 사실은 과연 기회주의적이라는 그런 비판에 이준석 당대표가 피할 수가 있는지 면할 수가 있는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이준석 전 대표는 빠져 있는 게 좋습니다. 당을 위해서도 좋고 자기를 위해서도 좋고. 네. 일단 간제비와 하고제비의 뜻은 저희가 보여드렸기 때문에 지금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흐름과 한번 비교하면서 누군지는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얘기하기 전에 대통령 행보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1년 만에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는데 마침 공교롭게도 전당대회 한 달여 앞둔 시점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생일도 하루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방명록에 이렇게 글도 남겼는데 이번 행보는 어떻게 의미를 둘 수 그거 있을까요? 지금 벌써 전에도 한번 갔지 않습니까? 세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취임 이후는 처음입니다. 취임 이후는 처음이지만은 네. 대통령 되기 전에도 갔지 않았나요? 네, 두 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선 네. 때도 가고 뭐 그 경북 정서를 얻으려면 박정희 대통령 그 생가를 자주 가는 게 덕이 된다고 그렇게 이제 보시는데 네. 그것도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자주 가면 반대 여론이 또 많습니다. 네. 왜냐 그러면 박 대통령은 우리 역사에 공과 과가 있지 않습니까? 공을 치중하는 분위기는 도움이 되지만은 과를 치중하는 그런 분위기에서는 이게 또 공격의 소재가 되죠. 근데 이번에 가는 건 취임 후에 처음 가는 거니까 네.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대통령이요. 이 대통령이 누구를 뭐 자기보다 더 이름 있는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을 업고 그 덕을 보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대통령이 자기 지도력, 자기 정치력을 개발을 해서 국민들 앞에 자기 정치력과 자기 지도력을 보임으로 해서 그것이 우리 역사에 영향을 끼친 그 훌륭한 분들과 견주어지도록 이렇게 일을 해야지 네. 어디 뭐 찾아가고 뭐 그렇게 자꾸 한다고 그래서 그게 꼭 좋은 건 아닌데 그러나 경상도 경북 인심 얻는 데는 일정하게 뭐 도움은 되겠죠. 환영 인파도 몰렸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최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갈기갈기 찢어지고 양극화되어 있고 아주 어쩌면 이 공동체가 해체되는 거 아니냐. 어쩌면 정신적 내전 상태라고까지 말하는 분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심각합니다. 네. 접합점을 찾기도 쉽지 않고 그러면 통합을 해야죠. 그럼 통합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을 보이는데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사실은 그러려면 반대파를 만나고
좀 더 소홀해진 쪽에 대해서 관심을 더 보이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균형을 맞춰주는 노력을 대통령이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네. 그거는 사실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요. 그러면 백날 박정희 대통령 쫓아가고 전두환 대통령 가시죠. 뭐 노태우님 가고 그래 봤자 지지세에 아주 그냥 강성들만 뭉치는 데는 도움이 될지언정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으로서 자리매김은 매우 소홀해진다. 오히려 리더십에 구멍이 뻥 뚫린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상기시켜드리고 네. 통합된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을 보이는데 우선적으로 해라. 네. 그러려면 무엇보다 반대파에 대한 눈길과 손을 내미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되면 본인의 지도력이 자꾸 작아지는 거지. 자꾸 이렇게 저런 데 다니면 뭐 좋긴 하지만 그러나 네. 아주 냉정하게 우리가 보면 본인이 지도력이 그만큼 좁아지는 거지. 네, 이 의원님은 반대파에 대한 통합된 리더십 주문하셨고 고문님은 자기 지도력을 발굴해야 된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넘어갈 텐데 일단 주말에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했고 또 그 사이에 대북 송금 관련 의혹도 좀 불거진 상황에서 두 분을 목요일에 만났거든요. 자,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좀 최근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참 소란스럽고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어쨌든 저희 당대표와 관련된 문제가 해결의 길미라든가 무고함이 밝혀져서 하나씩 그 짐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니고 자꾸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이거에 대해서 당까지 이제 소용돌이 어떤 한없는 늪으로 빠지는 듯한 느낌이어서 네. 걱정되는 것도 많고요. 또 국민들 뵙기도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의 태도나 검찰의 지금까지의 수사의 여러 가지 쭉 그동안의 경로를 살펴보면 네. 명의는 진짜 의술을 잘하는 명의는 정확하게 환부에 대해서 칼로서 도려내는 겁니다. 그러려면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그 병소를 확인해서 그를 떼내는 의술이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검찰이 하는 걸 보면 마구제비 찔러대는 겁니다. 단적으로 지금 쌍방울 그룹 김성태 회장 전 회장과의 관계에서 불거진 네.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의혹은 그동안 변호사비 대납 문제였어요. 근데 갑자기 또 대북한 송금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지금 변호사비 대납 문제는 쑥 들어왔습니다. 네. 뭐 대장동권도 뭐 한다고 하다가 뭐 그냥 뭐 시간이 더 방대하니까 더 한다고 그랬고 어느 거 하나 매듭진 게 없어요. 그거 보면 칼제비가 의사가 정확하게 어떤 병소를 확인하고 그것만 도려내는 정확한 의술, 명의로서의 의술을 보이는 게 아니라 마구제비 칼을 찔러대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환자를 죽게 하는 거죠. 네. 사람을 목숨을 끊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을 어떤 환부가 있다면 책임을 지우고 책임이 없다면 딱 마무리하고 끝내야 되고 저렇게 그냥 마구잡이 무한정 수사를 하면 수사 자체의 신뢰에 있어서도 믿음이 안 갑니다. 마구잡이 수사.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검찰이 수사 결과를 수용하는 국민들이 많지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검찰의 그런 여러 가지 신뢰나 대공신력은 엉망진창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뚝은 터졌는데 호미로 막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도 그러고. 뚝이 터졌다고 하는 거는 검찰은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이재명을 구속하든 안 하든 기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소할 수 있는 법률적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그걸 대응할 생각을 해야지. 네. 그냥 정치적으로 뭐 내가 대선에 졌으니까 뭐 불러내가 잡아간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졌기 때문에 부르는 게 아니라 피의자로 부르는 거예요. 검찰은. 그러니까 그런 소리에 대해서 검찰은 별로 눈도 안 깜짝하는 거예요. 그냥 당신이 피의자니까 부르는 거지 무슨 대선에 졌다고 부르느냐. 그러면 거꾸로 대선에 이겼으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 이런 수사를 다 뭉개버리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응하지 말고 뭐 오라면 가는 건 좋은데 앞으로 이것이 또 아주 여러 개 더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하도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이 의원님 말씀대로 검찰도 뭐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누가 법정에서 이렇게 진술했다, 뭐 이렇게 자꾸 전원 증거나 그런 걸 대지 말고 실체가 있는 증거를 딱 들이대야죠. 대장동의 돈이 428억이란 돈이 그게 당신이나 또는 당신 누구인대로 계좌가 넘어갔다든지, 네. 어느 뭐 아니면 구체적인 무슨 약속해 있는 어떤 구체적인 것을 갖다 대고 지금 할 때가 됐지. 지금 너무 변죽을 울리는 것이 오래 가니까 국민들은 아이고 텔레비 터서 막 이재명만 나오면 아이고,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네. 이게 빨리 실체적 진실을 드러내야지. 검찰도 너무 변죽만 울리지 말고 네.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도 이걸 너무 정치적으로 대응하려고 하지 말고 실체적 진실을 갖고 그것도 본인이 충분한 아르바이트를 돼야죠. 네, 일단 시간은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민주당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투쟁 수위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이상민 의원께서 원래 의원총회 가셔야 되는데 뉴스큐하고 약속 때문에 못 가셨다고 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민주당 내 다른 목소리 얘기 들어본 다음에 또 이상민 의원 의견 듣겠습니다. 민생 챙겨야죠. 근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민생 챙기는 거는 여당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이 폭거에 맞서는 선명한 야당의 깃발을 높이 드는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거 결국은 마블 놓고 방탄하기 위한 거 아니냐. 민주당 전체가 똘똘 뭉쳐서 또 방탄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검찰청 나 혼자 가겠다. 절대 나오지 마라. 예. 라고 하면서 또 토요일 날은 각 지역별로 인원 할당하고 체크하고 뭐 이런 건 모순 아니냐. 네, 이 의원님 오늘 의원총회 만약에 참석하셨으면 어떤 얘기 하시려고 하셨습니까? 지금 네. 지금 가뜩이나 민생이 어렵고 난방비, 뭐 가스비 등등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이 걱정이 있는데 네. 이때 나가서 뭐 김건희 씨 뭐 주가 조작건, 뭐 이상민 행안부 장관 뭐 무슨 탄핵건 이거 얘기하면 별 호응이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 민생은 국민들이 보시기엔 자기 앞가림이 제일 급해요. 민생이. 네.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민생에 올인해야 됩니다. 민생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그 더불어는 국민과 더불어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관심 있는 곳에 청착해서 거기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집중 투여를 하기도 바쁜 때 지금 뭡니까 김건희 씨 주가 조작이라든가 또는 뭐 이상민 행안부 장관 물론 그것도 시시비비를 가리고 따져야 되겠지만 일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지금 뭐 말하기를 아까 안민석 의원은 뭐 국민과 함께 뭐 그런 강건하게 야당다운 선명한 야당의 깃발을 들어야 한다고 예,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네. 민생의 깃발을 들어야죠. 민생의 깃발 들고 민생의 유능함을 보이면 국민의 민심은 당연히 민주당의 그 같이 합세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와 관계없이 지금 저렇게 따로따로 유리하게 되게 떨어져서 동떨어져 것을 하게 되면 민심은 멀어지고 오히려 민심으로부터 내팽개칠 것이다. 그러면 특검과 탄핵안을 맞불 카드로 내민 민주당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우선순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저는 민생이 급합니다. 민생이 더 급하다. 지금요, 우리도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10년 동안에 야당 해봤고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에 야당 해봤는데 15년을 야당을 해봤는데 숱하게 장외로 나갔습니다. 숱하게 걸핏하면 그냥 서울역에 나가고 광화문 나가고 깃발 들고 해봤는데 장외 투쟁 하자고 할 때는 쉽습니다. 아주 의기충천해서 하는데 다시 국회로 들어오기는 아주 그게 명분이 없어서 아주 힘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겨울에 민주당이 장외 투쟁을 한다는 건 뭐 야당이 그것밖에 할 게 없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그 별로 좋은 방법, 현명한 야당으로서 대여 투쟁 방법이 아닙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 고문 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